안녕하십니까? 숫자로 세상을 필터링하여 본질을 읽어드리는 회계사 장직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려한 번영의 정점에서 안으로부터 서서히 적자를 쌓아가다 무너진 로마 제국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시계를 조금 더 돌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지만 한편으로는 뼈아픈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조선의 장부를 열어볼 차례입니다. 조선은 약 500년 동안 지속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봐도 하나의 왕조가 500년 가까이 체제를 유지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시스템이 견고했고 안정적이었으며 나름의 훌륭한 통치 철학을 가졌던 위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창시절 역사 시간에 조선에 대해 이런 평가를 자주 듣곤 했습니다. 조선은 변화에 늦었다. 조선은 쇄국 정책으로 문을 닫았다. 조선은 새로운 근대 시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태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19세기의 조선 사람들은 세계 정세에 어둡고 무조건 고집만 부렸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당대 최고의 지식을 갖춘 학자들이 가득했고 나라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던 개혁가와 관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토록 똑똑한 리더들이 많았던 나라가 왜 그토록 변화 앞에서 주저하고 늦어버렸던 것일까요? 제가 수많은 기업의 회계 감사를 하다 보면 오랫동안 업계 선두를 지키며 잘 운영되어 온 이른바 1등 기업에서 아주 흥미롭고도 씁쓸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기를 직감한 누군가가 새로운 혁신이나 변화를 제안하면 조직의 주류는 약속이라도 한 듯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방식 하나로 1등을 해왔고 아주 잘 먹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바로 다음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방식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조직을 통째로 파멸로 이끄는 거대한 독약이 주입됩니다. 과거의 눈부신 성공 경험이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완벽하게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조선이 정확히 이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선은 500년 동안 거대한 전쟁 없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리학이라는 정교한 통치 철학은 사회적 질서를 완벽하게 잡아주었고 신분제와 관료제는 톱니바퀴처럼 안정적으로 굴러갔습니다. 500년 동안 이 시스템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다 보니 조선의 지배층 내부에서는 현재의 시스템이 완벽한 정답이라는 믿음이 종교처럼 굳어졌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과 조직은 새로운 변화를 마주할 때 본능적으로 극심한 공포와 저항감을 느낍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도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안정을 흔들고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성공을 맛본 조직일수록 리스크가 있는 변화보다는 검증되고 익숙한 과거의 방식을 선택하는 방어 기제가 강해집니다. 변화를 도모하는 것보다 지금의 성공적인 장부를 그대로 사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정의롭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조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개인의 삶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세상이 천지개벽하듯 바뀌고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렵습니다. 익숙했던 내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 같아 불편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래도 옛날엔 내 방식이 맞았어라며 익숙한 과거의 방안에 스스로를 가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부의 잔고가 떨어지듯 세상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개인은 뒤처지고 변하지 않는 조직은 시장에서 도태되며 변하지 않는 국가는 결국 생존의 경쟁력을 잃고 맙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조선을 둘러싼 세계 장부는 무서운 속도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 생산력이 폭발했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상상도 못한 무기와 군함이 등장했으며 완전히 새로운 국제 질서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조선 내부에서도 이 변화의 폭풍을 감지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박지원,
박제가, 정약용과 같은 깨어있는 실학자들은 장부의 부실을 지적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문을 열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500년 동안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찌들어 비대해진 조선의 거대한 시스템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맞게 해왔다는 오만이 개혁의 목소리를 짓눌렀고 결국 조선은 변화의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회계사로서 이 조선의 역사 속에서 가장 뼈아픈 교훈을 얻습니다. 성공은 분명 축복이지만 다가올 미래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은 우리에게 현재 내 방식이 무조건 옳다는 치명적인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오만으로 바뀌는 순간 조직은 외부의 변화를 거부하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회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장부에 빨간불이 켜지는 적자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내며 돈을 쓸어 담고 있을 때가 진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는 경영진도 직원도 아무도 문제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내부의 썩은 군사를 지적해도 돈 잘 벌리고 있는데 왜 시끄럽게 구냐며 묻혀버립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 풍요 속에서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은 조용히 말라 죽어갑니다. 하지만 시장은 변하고 고객의 눈높이는 높아지며 경쟁자의 기술은 무섭게 치고 올라옵니다. 어제의 1등 상품이 오늘의 쓰레기가 되는 것이 냉혹한 시장의 룰입니다. 나만 과거의 영광에 취해 변하지 않는다면 그 결말은 파산 장부를 받아드는 것 외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장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20대 때 성공했던 방식으로 50대, 60대의 삶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대단했던 과거의 경력과 성공 경험만으로 다가올 내 미래의 생존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트렌드가 바뀌고 삶의 주기가 변한다면 우리는 부단히 새로 배우고 부단히 내 장부를 수정하며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어쩌면 내 생각의 유연함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500년 장부는 오늘 우리에게 냉정하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미 이룬 성공을 악착같이 지켜내는 것보다 밀려오는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정답일 수는 없다고.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고 장부를 닫아버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성장은 멈추고 몰락이 시작된다고 말이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삶의 장부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을 너무 당연한 정답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혹시 과거에 맛보았던 작은 성공 경험이 지금 내 눈앞에 찾아온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가로막는 거대한 함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역사는 단순히 먼지 쌓인 과거를 구경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의 장부를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이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 시스템을 혁신했던 지도자 세종대왕은 왜 위대한가라는 주제를 통해 위기의 순간 조직을 살려내는 진정한 리더십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의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생각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한 생각 61의 장직수였습니다.